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이어지는 질문에 소리내어 답해 보세요. 신사임당은 어떤 인물인가요? 초충도에는 무엇을 그렸나요? 수박과 페랭이꽃을 실제로 본 경험이 있나요? 초충도의 수박과 들쥐 그림과 비교해보고 사실이나 의견을 말해봅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활동을 확인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글의 내용을 들려줄 텐데 화면을 보며 듣거나 교과서의 글을 눈으로 읽으며 들어도 좋아요. 교과서 124쪽을 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의견을 떠올리며 들어보세요. 묵직한 수박 위로 나비가 훨. 이광표. 초충도는 8폭으로 이루어진 병풍 작품입니다. 이 그림들은 섬세한 필체와 부드럽고 세련된 색감이 돋보이지요. 전체적으로 구도가 비슷합니다. 화면의 중앙에 핵심이 되는 식물을 두고 그 주변에 각종 벌레와 곤충을 배치했어요. 그림의 화면은 정사각형에 가깝고 식물과 곤충이 화면을 비교적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중 수박과 들쥐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화면 가운데 아래쪽에 큼지막한 수박 2개가 있습니다. 참으로 당당해 보이는 수박 덩어리이지요. 수박 덩굴 줄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져 뻗어 있고 뻗어나간 줄기 위에 나비 2마리가 예쁘고 우아하게 날갯짓을 하고 있네요. 큰 수박 오른쪽에는 페랭이꽃 한 그루가 조용히 피어 있습니다. 수박 옆으로 뻗어 올라간 줄기를 볼까요? 왼쪽 수박에서 위쪽으로 화면 한복판을 가로질러 둥근 곡선을 그리며 뻗어 올라간 줄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줄기에 작은 수박 하나가 더 매달려 있군요. 수박 밑부분은 검게 표시해 땅임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네요. 수박 줄기 위로는 예쁜 나비 2마리가 아름답게 날갯짓을 하고 있어요. 붉은 나비와 호랑나비인데 모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군요. 나비의 색깔이 서로 대비를 이루어 인상적입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시선을 옮겨 수박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수박의 껍질이 요즘 보는 수박과 다르지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었던 수박은 아마도 표면이 이러했던 모양입니다. 같은 땅에서 나온 수박인데 또 시대가 흐르면서 그 모습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수박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상징하고 나비는 화목과 사랑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속에 수박과 나비는 아이를 많이 낳아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큰 수박 밑동을 보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쥐들이 커다란 수박을 열심히 파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박 껍질을 뚫어내고 수박씨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박의 붉은 속과 씨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풍경입니다. 쥐들이 수박을 좋아한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지요. 맛있는 수박을 먹고 있기 때문인지 들쥐들의 표정이 매우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박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생명체의 움직임을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의 색감을 볼까요? 수박은 검은 초록, 수박과 꽃의 줄기는 초록이고 꽃과 나비 한 마리, 쥐들이 파먹고 있는 수박의 속 부분은 붉은색입니다. 초록빛과 붉은빛이 서로 색상의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도도 안정적입니다. 커다란 수박 두 덩어리가 화면의 무게 중심을 잡고 있고 여기에 둥글게 휘어져 올라간 수박 줄기와 오른쪽 페랭이 꽃의 반듯한 직선 줄기가 서로 대비를 이룹니다. 그래서 다른 초충도에서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정감 속에 변화와 생동감이 은근히 배어 있지요. 왼쪽 수박에서 둥글게 뻗어 올라간 줄기는 이 그림의 여러 요소 가운데 단연 눈에 띕니다. 수박의 줄기를 크게 타원형으로 배치해 율동감을 살려냈어요. 반면 오른쪽 페랭이 꽃은 곧게 서 있어 화면의 안정감과 생동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수박을 아래쪽 한가운데에 배치하지 않고 왼쪽에 치우치게 배치함으로써 화면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변화와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사임당의 화가로서 지닌 재능과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글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그것에 대한 의견을 교과서 129쪽 4번에 써봅시다. 여러 가지를 써도 돼요. 시간이 부족하면 화면을 멈추세요. 곧이어 예시가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했습니다. 사실에 대한 나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실에 대한 의견을 써봅시다.